어머니, 제발 이 더러운 쓰레기 좀 갖다 버리세요. 냄새나서 손님 다 도망가잖아요. 어머니.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밤새 손질한 재료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버리려 했던 그 검은 비닐봉지가 파리만 날리던 식당을 줄서는 대박 맛집으로 만들게 될 줄은 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개업한 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지만 가게 안에는 손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참담한 풍경이었죠. 박말수는 텅 빈 홀에 덩그러니 서서 마른 행주로 애꿎은 탁자만 빡빡 문질러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은 야속하게도 점심 장사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오후 12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출입문에 달린 종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목이 좋은 자리라고 해서 아들 내외가 무리하게 빚까지 내어 들어왔는데 파리만 날리는 꼴을 보고 있으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주방 쪽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달그락거리는 활기찬 소리 대신 며느리 최지수의 짜증 섞인 한숨 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처음 가게를 열 때만 해도 지수는 의욕이 넘쳤었죠. 최고급 인테리어에 비싼 식기들을 들여놓고 동네방네 전단지를 돌리며 대박이 날 거라고 큰 소리쳤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손님들은 호기심에 한번 들어왔다가도 다시는 오지 않았고 인터넷에는 가격만 비싸고 국물 맛은 맹물 같다는 악플만 달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보기에도 문제는 명확했어요. 겉멋만 잔뜩 들어 비싼 한우뼈를 쓴다고 자랑은 했지만 정작 국물을 끓이는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핏물을 제대로 빼지 않아 국물에서는 누린내가 났고 불 조절을 못해 깊은 맛은커녕 텁텁하기만 했거든요. 말순이 몇 번이나 조언을 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지수는 촌스러운 방식이라며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탕하고 무언가 던지는 소리가 나더니 며느리 지수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거칠게 걸어 나왔습니다. 지수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는데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만지는 것처럼 손가락 끝으로 간신히 잡고 있었죠. 지수는 말순을 보자마자 대뜸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쓰레기 냉장고에 넣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지수는 대답도 듣지 않고 곧장 식당 뒷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쓰레기통 뚜껑을 발로 뻥 찼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하던 일을 멈추고 다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절대 버려선 안 되는 것이었어요. 말수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봉지를 낚아채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된다. 이건 쓰레기가 아니다. 이리 내놔라. 말순이 지수의 손에서 거칠게 봉지를 빼앗아 품에 꼭 껴안았고 그 안에는 말순이 며칠 밤낮으로 손질해 둔 파 뿌리와 북어 대가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버리는 음식 쓰레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국물의 깊은 맛을 내는 데는 이만한 재료가 없었거든요. 지수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허리에 손을 얹고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참나. 어머니, 제발 궁상 좀 그만 떠세요. 냄새나고 냉장고 자리만 차지하는데 그걸 도대체 왜 자꾸 모아두냐고요. 지수는 며칠 전 새로 한 네일아트가 망가지진 않았는지 확인하며 입술을 비죽거렸습니다. 가게 월세가 석 달이나 밀려 건물주에게 독촉 전화를 받으면서도 며느리는 여전히 거칠애와 허영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말수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왔지만 꾹 참고 차분하게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지수야, 너가 몰라서 그래.
이게 들어가야 국물에서 잡내가 안 나고 시원한 맛이 나는 법이야. 내가 깨끗이 씻어서 말려둔 건데 왜 자꾸 버리려고 그러냐? 하지만 지수는 말순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코를 쥐며 인상을 구겼고 말순을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불통 노인네 취급하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게 콘셉트는 프리미엄이에요. 최고급 한우 뼈랑 1급수 물만 쓴다고 손님들한테 홍보했는데 이런 음식 쓰레기로 육수 낸 거 알면 누가 오겠어요? 말순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프리미엄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맛을 놓치고 있는 며느리가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음식 장사라는 게 좋은 재료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핵심인데 지수는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말순이 품에 안은 봉지를 혐오스럽다는 눈빛으로 훑어보며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발 그 냄새나는 봉지 좀 주방에서 치워주세요. 손님들이 냄새 맡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안 그래도 장사 안 돼서 죽겠는데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장사가 안 되는 탓을 시어머니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화가 치밀어 올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팔며 자식들을 키웠고 그 국밥 판 돈으로 아들 대학 공부시키고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피땀 어린 노하우가 며느리에게는 그저 가게 물을 흐리는 냄새나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기서 소리를 지르며 싸웠다가는 가뜩이나 기죽어 사는 아들 진호가 중간에서 난처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진호는 착해 빠져서 아내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는 위인이었으니까요. 말순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알았다. 내가 알아서 치우마. 대신 이건 절대 못 버린다. 말순이 단호하게 말하자 지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제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그땐 진짜 다 갖다 버릴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지수는 쏘아붙이고는 획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소리가 나게 문이 닫히고 다시 홀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말순은 힘이 풀려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어요. 품에 안은 검은 봉지에서는 구수하면서도 쌉싸름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 냄새가 말순에게는 고향의 냄새이자 인생의 냄새였지만 며느리에게는 그저 악취일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말순은 봉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바싹 마른 팥뿌리와 북어 대가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쓸모없다며 버리지만 사실 이것들이 뜨거운 물속에서 제 몸을 흐물흐물하게 녹여내야만 비로소 진하고 깊은 맛이 완성되는 법이거든요. 말순은 문득 자신이 저 팥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진액을 다 쏟아냈지만 이제는 늙고 볼품 없어져서 며느리 눈에는 그저 치워버리고 싶은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똑같았으니까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말순은 옷소매로 눈가를 훔쳐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게가 망하면 아들 내외는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길거리에 나앉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자신의 평생 자부심이었던 맛이 이렇게 무시당한 채 끝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은 주방 쪽을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잠든 새벽에 몰래 나와서라도 기필코 이 재료들로 육수를 끓여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에 몰래 육수를 바꿔치기에 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맛이 무엇인지 저 콧대 높은 며느리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말수는 아무도 없는 홀을 둘러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라. 너가 버리려던 이 쓰레기가 너를 살리고 이 가게를 살릴 테니까. 하지만 지수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오늘 자신이 그토록 더럽다며 내다버리려 했던 그 봉지가 파리만 날리던 이 식당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유일한 열쇠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봉지 안에는 단순히 육수 재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50년 넘게 국밥을 끓여온 시어머니의 자존심과 인생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말수는 봉지를 다시 꽁꽁 묶어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제 곧 며느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어느새 해는 서산으로 넘어갔고 손님 하나 없는 가게에는 무거운 어둠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저녁 장사마저 공치자 머리가 아프다며 내실로 들어가 버렸죠. 넓은 홀에는 오직 박말순 혼자 남아 주인 잃은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텅 빈 가게를 둘러보다가 습관처럼 걸레를 집어들고는 애꿎은 탁자 위만 빡빡 문질러 닦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닦아도 손님 없는 가게의 싸늘한 한기는 가시질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맞은편 의자 위에 덩그러니 놓인 며느리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명품이라던 붉은색 가죽 가방이었는데 지퍼가 반쯤 열린 채 위태롭게 놓여 있었어요. 말수는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정리해주려 다가갔습니다. 가게 월세 낼 돈은 없어도 제 몸 치장할 돈은 있다는 며느리가 야속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비싼 가방에 먼지라도 앉을까봐 치워주려는 시어머니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말순이 가방끈을 잡고 들어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방이 묵직하게 기우뚱하더니 열린 지퍼 사이로 하얀 서류 뭉치들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지수가 알면 또 난리를 칠 텐데. 말수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허겁지겁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내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뛰쳐나와 남의 가방을 함부로 건드렸다며 소리를 지를까봐 말순의 거친 손길은 다급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줍던 말순의 동작이 일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서류의 굵은 제목이 말순의 눈에 비수처럼 박혔기 때문입니다. 상가 임대차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서 초안. 말순은 자신의 침침한 눈을 의심하며 종이를 집어들고 가까이 끌어당겨 읽어내려갔습니다. 아직 도장은 찍혀 있지 않았지만 내용은 기가 찰 정도로 구체적이었어요. 현재 가게의 보증금과 권리금을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해서라도 이번 달 안으로 급하게 처분하겠다는 조건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가요? 말순이 평생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국밥을 팔아모은 돈과 살던 전셋집까지 빼서 보태준 돈으로 아들 진호가 겨우 차린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진호도 모르게 며느리 혼자서 가게를 헐값에 팔아치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겁니다. 개업한 지 고작 6개월 만에 그것도 시어머니와 남편 몰래 가게를 넘기려 하다니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계약서 밑에 깔려있던 화려한 색감의 팜플렛 하나가 말순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표지에는 푸른 숲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이 박혀 있었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는 말순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늘 요양원 입소 안내. 프리미엄 치매 케어 전문. 말순은 숨이 턱 막혀와서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고 마치 누군가가
쇠망치로 뒤통수를 내려친 것 같은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팜플렛을 펼치자 그 안에는 며느리의 익숙한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박말순, 68살, 치매 등급 판정, 상담 필요, 장기 입소 시 할인 가능. 그리고 그 옆에는 빨간색 펜으로 굵게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가족 면회 사절 조건 선택 시 월 비용 20만 원 추가 할인. 말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쥔 팜플렛이 바들바들 떨렸고 활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죠. 면회 사절이라니요. 며느리는 단순히 가게를 파는 게 아니라 멀쩡한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 요양원에 가둬두고는 찾아오지도 않겠다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애미야,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말순의 입에서 쉰소리 같은 탄식이 흘러나왔고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몸으로 아들을 키우면서도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는 내 딸처럼 여기며 아껴주었습니다. 지수가 임신했을 때는 행여나 입덧이라도 할까봐 새벽같이 일어나 밥상을 차려다 바쳤고 산후조리 때는 손목이 시큰거려도 아이를 도맡아 키워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가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아니라 차가운 요양원 독방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여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고 심장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죠. 내실 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며느리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따지고 싶었습니다. 내 육수 비법을 훔쳐서 가게를 팔고 그 돈으로 나를 고려장 지내려는 게 너 속셈이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힐 정도로 꾹 참았습니다. 지금 난리를 쳐봐야 증거가 없다고 발뺌하면 그만일 것이고 오히려 며느리는 계획을 들켰으니 더 빠르게 일을 처리하려 들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착해 빠진 아들 진호는 아내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믿는 사람이니 늙은 어미 말보다는 젊은 아내의 거짓 눈물을 더 믿을지도 몰랐으니까요. 무엇보다 지금 며느리를 쫓아내면 가게는 망하고 빚더미에 앉은 아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 눈에 훤했습니다. 말수는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원래대로 주워 담고 며느리의 가방 속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덜덜 떨렸지만 말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가슴을 쳤죠. 말수는 앞치마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아까 며느리에게서 지켜낸 검은 비닐봉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팥뿌리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자 차갑게 식었던 마음의 뜨거운 불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말순이 지켜내야 할 자존심이자 이 끔찍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가게를 팔아치우고 자신을 버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이 가게를 보란 듯이 살려내야만 했습니다. 가게가 대박이 나서 며느리가 함부로 팔 수 없게 만들고 사람들이 줄을 서게 만들어 내 실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느리가 꼼짝 못하게 만든 뒤 아들에게도 저 여자의 추악한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너가 나를 저 요양원 구석에 처박기 전에 내가 먼저 결판을 낼 테니까. 말수는 비틀거리면서도 단단히 땅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주방으로 들어가 거대한 육수통 앞에 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말순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죠. 이제부터 끓여낼 육수는 며느리의 악한 계획에 맞서는 말순의 선전포고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하고도 뜨거운 몸부림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스불이 탁 소리를 내며 파랗게 켜졌습니다. 그 불꽃은 마치 며느리를 향한 말순의 분노처럼, 그리고 반드시 가게를 살리겠다는 희망처럼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도시의 가로등마저 졸고 있는 그 시간에 식당 주방에는 은밀한 불이 켜졌습니다. 박말순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주방으로 들어와 떨리는 손으로 가스불을 켰어요. 며느리 지수가 알면 당장 쫓겨날 일이었지만 말순에게는 이 새벽이 식당을 살리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말순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지수가 그토록 혐오하며 쓰레기 취급했던 북어 대가리와 팥뿌리, 그리고 말린 무청 시래기가 들어 있었죠. 말순은 그것들을 흐르는 물에 정성스럽게 씻어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도와다오. 너희가 쓰레기가 아니라는 걸, 내가 쓸모없는 늙은이가 아니라는 걸 저 아이에게 좀 보여다오.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려왔지만 말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육수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재료들을 쏟아부은 뒤 센 불로 팔팔 끓이다가 다시 약한 불로 줄여 은근하게 우려내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자 주방 안에는 기가 막힌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린내는 온데간데 없고 코끝을 맴도는 구수하고 달큰한 냄새가 마치 오래된 고향집 아랫목처럼 따뜻하게 감돌았거든요. 지수가 비싼 한우 뼈로 끓였을 때는 맡을 수 없었던 깊고 진한 진짜 육수의 냄새였습니다. 말순은 끓어오르는 거품을 걷어내며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에 저절로 눈이 번쩍 뜨이고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바로 이 맛이다. 이게 진짜 국물이지. 말순은 서둘러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육수 건더기들을 말끔히 건져내어 다시 검은 봉지에 숨기고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에 주방을 깨끗이 닦아놓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어요. 아침 9시가 되자 며느리 지수가 하품을 늘어지게 하며 가게로 나왔습니다. 지수는 들어오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따라 육수 냄새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촌스러운 냄새가 나는데? 지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육수통 뚜껑을 열어보았지만 안에는 뽀얀 국물만 있을 뿐 건더기는 하나도 없었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 걸레질만 하며 딴청을 피웠죠. 글쎄다. 너가 어제 좋은 고기를 사와서 그런가 보다. 냄새가 아주 진국이네. 말순의 칭찬에 지수는 금세 입꼬리가 귀에 걸리며 으쓱거렸습니다. 그럼요. 제가 한우 품질 좋은 등급 사느라 돈을 얼마나 썼는데요. 역시 재료가 좋아야 한다니까요. 지수는 자신이 끓이지도 않은 육수를 보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고 말순은 그 뒤통수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점심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손님은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국물이 왜 이렇게 맹탕이야라며 투덜거렸을 사람들이 오늘은 국물을 한 숟가락 뜨자마자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라? 김반장, 이거 맛이 왜 이래? 저번이랑 완전히 다른데? 그러게, 국물이 쩍쩍 달라붙네. 어이 사장님, 여기 국물 좀 더 줘요.
지수는 손님들의 반응에 당황하면서도 신이 나서 국물을 리필해 주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거짓말처럼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국물 맛을 보고는 가르세 코를 박고 마시다시피 했으니까요. 여기저기서 크어 좋다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팔이 날리던 가게는 순식간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수는 계산대 앞에서 돈을 세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뭘 했어요? 제 방식이 통할 거라고 했죠? 역시 사람들은 고급을 알아본다니까요. 지수는 모든 공을 자신의 고급 전략 덕분이라 믿으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말수는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설거지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밤새 끓인 육수 덕분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에 꾹 참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수가 예약해둔 맛집 파워 블로거라는 젊은 여자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가게 홍보를 위해 거금을 들여 초대한 귀한 손님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죠.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고는 메뉴판에도 없는 최고급 한우 수육을 산더미처럼 쌓아서 내갔습니다. 자, 이게 우리 가게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사진 예쁘게 찍어주세요. 국물은 그냥 서비스니까 대충 드시고요. 지수는 자신만만하게 고기 접시를 밀어주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지수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블로거는 화려한 수육 사진을 몇 장 찍더니 고기를 한 점 먹고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내려놓는 게 아니겠어요. 지수의 얼굴이 굳어지려는 찰나 블로거가 목을 축이려 서비스로 나온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순간 블로거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숟가락질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사장님, 이 국물 뭐예요? 블로거는 카메라도 내려놓고 뚝배기를 양손으로 들더니 국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지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거렸죠. 아, 그건 그냥 서비스로 나가는 건데. 고기가 메인이에요. 고기 맛은 어떠세요? 하지만 블로거는 고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빈 뚝배기를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고기는 솔직히 평범한데 이 국물이 진짜 미쳤는데요? 와, 제가 전국 맛집 다 다녀봤지만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 사장님, 여기 국물 리필 되나요?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비싼 돈 들여 준비한 한우 수육은 찬밥 신세가 되고 며느리가 쓰레기라고 무시했던 재료로 끓인 서비스 국물만 극찬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덩달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이 집은 국물이 진짜라니까. 사장님, 저도 국물 좀 더 줘요. 고기는 됐고 국물만 따로 안 파나? 가게 안은 온통 국물 칭찬으로 도배가 되었고 지수는 칭찬을 듣고도 씹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은 게 아니라 자신이 무시했던 시어머니의 촌스러운 맛이 인정받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억지로 웃으며 국물을 퍼다 나르면서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온 지수는 신경질적으로 국자를 집어 던지며 말순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국물에 뭘 넣으신 거예요? 제가 시키지 않은 거 넣지 말라고 했죠. 지수는 혹시나 시어머니가 조미료라도 왕창 넣은 건 아닌지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말순은 태연하게 행주를 짜며 대답했습니다. 넣긴 뭘 넣어. 너가 사온 그 좋은 뼈가 다 했다니까. 왜 손님들이 맛있다는데 기분 안 좋냐? 말순의 뼈 있는 한마디에 지수는 말문이 막혀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반박하고 싶어도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고 있으니 할 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수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할 무대에서 이름 모를 조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긴 여주인공처럼 질투와 열등감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정산을 마친 지수의 표정은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매출은 개업 이래 최고를 찍었지만 자존심에는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죠. 말수는 내실로 들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앞치마 주머니 속의 검은 봉지를 다시 한번 꽉 움켜쥐었습니다. 오늘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팥뿌리와 북어 대가리가 만들어낸 기적이 며느리의 콧대를 꺾어 놓았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위험한 불씨가 되었다는 것을 말수는 직감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며느리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내실 문틈으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부동산이죠? 여기 장사 잘 돼요. 권리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보러 오세요. 말순의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자마자 며느리는 가게 값을 올려 팔 생각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순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가게를 팔아치우기 전에 그리고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블로거 사건 이후 가게는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며 대박 행진을 이어갔지만 며느리 최지수의 의심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카운터에서 돈을 세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질투와 의구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으니까요. 지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비싼 한우뼈를 사다가 똑같은 시간 동안 끓여봐도 시어머니가 만든 그 깊은 맛은 절대 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늙은 노인네가 자신 몰래 무언가 특별한 짓을 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 비법만 알아내면 굳이 냄새나는 시어머니를 가게에 둘 필요도 없었고 권리금을 더 높게 쳐서 가게를 팔아치울 때도 유리할 게 뻔했죠. 결국 지수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지수는 텅 빈 주방에 몰래 들어와 선반 위 양념통들 사이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거금을 주고 산 고성능 카메라였는데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서 비법을 훔쳐내겠다는 추악한 신보였죠. 다음 날 새벽 여느 때처럼 몰래 주방으로 나온 박말수는 육수통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50년을 주방에서 살아온 베테랑의 감각은 속일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평소와 달리 고춧가루통의 위치가 미묘하게 틀어져 있었고 그 뒤에서 낯선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는 게 말순의 눈에 포착된 겁니다. 말순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고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가 차서 이제는 시어미 감시하라고 도둑 카메라까지 달아놨구나. 배신감을 넘어 며느리의 그 치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카메라를 떼어내거나 부숴버리는 대신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비법을 원한다면 어디 한번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수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앵글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와서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리기 시작했죠. 아이고, 오늘도 육수가 잘 나와야 할 텐데. 역시 이 비법이 들어가야 제맛이지. 말수는 찬장을 뒤적거리더니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려고 놔두었던 식초 한 병과 먹다 남은 김 빠진 사이다 캔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카메라가 잘 보이는 각도에서 식초와 사이다를 육수통에 들이붓는 신용을 했어요. 물론 실제로 넣지는 않고 붓는 척만 했지만
화면으로 보기에는 영락없이 콸콸 쏟아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고기는 산성이 들어가야 연해지고 잡내가 잡히는 법이야. 여기에 커피가루 2스푼이면 게임 끝이지. 말수는 보란듯이 믹스커피 봉지까지 뜯어넣는 척하며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괴식 레시피가 며느리의 탐욕과 만나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상상하니 웃음이 나오는 걸 참느라 혼났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내실 구석에 처박혀 태블릿 PC로 새벽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식초와 사이다, 커피를 넣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탁 쳤거든요. 아, 역시 이거였어. 연육작용 때문에 식초를 넣는 거였구나. 사이다는 단맛을 내는 거고, 커피는 잡내 제거고. 와,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요리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지수는 그 엉터리 레시피를 철석같이 믿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드디어 황금 레시피를 손에 넣었다는 착각에 빠져 눈이 뒤집힌 거죠. 지수는 당장 오늘 저녁 장사부터 자신이 직접 육수를 끓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의기양양하게 주방으로 나와 말순을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제 저도 감 잡았거든요. 지수는 시어머니를 가게 밖으로 내보내다시피 쫓아내고는 주방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영상에서 본 대로 식초 한 통과 사이다, 믹스커피를 준비했죠. 두고 봐. 내가 끓이면 어머니 것보다 훨씬 더 맛있을 테니까. 지수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팔팔 끓는 육수통에 식초를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거기에 김 빠진 사이다 큰 병을 통째로 붓고 믹스커피 5봉지를 털어 넣었어요.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조합이었지만 탐욕에 눈이 먼 지수에게는 그게 황금 비율로만 보였습니다. 1시간 뒤 저녁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이 벌써부터 줄을 서 있었죠. 지수는 자신만만하게 국자를 들고 홀로 나갔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육수는 제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끓였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수는 첫 번째 손님 테이블에 뚝배기를 내려놓고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반응을 살폈습니다. 손님은 모락모락 김이 나는 국물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푸! 손님은 입에 넣었던 국물을 그대로 뿜어내고 말았습니다. 사방으로 국물이 튀었고 손님은 인상을 있는 대로 구기며 캑캑거렸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게 무슨 맛이에요? 국물이 왜 이렇게 시큼해? 상한 거 아니에요? 지수는 당황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특별 비법으로 끓인 건데. 비법은 무슨, 식초를 들이부었나 맛이 아주 고약하네. 이걸 사람 먹으라고 준 거요? 여기저기서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숟가락을 던지며 화를 냈어요. 이 집 맛 변했네. 국물에서 커피 냄새가 나고 아주 엉망진창이야. 다신 안 와. 환불해줘요.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국물 맛을 보았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혀를 찌르는 강렬한 신맛과 커피의 쓴맛, 그리고 사이다의 끈적함이 뒤섞인 최악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음식이 아니라 구정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 지수는 헛구역질하며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영상대로 똑같이 따라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맛이 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때 가게 뒷문이 열리며 말순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가게 꼴과 사색이 된 며느리를 보며 말순은 짐짓 놀란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냐?
국물 맛이 왜 이 모양이야? 지수는 울상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하던 대로 똑같이 했는데 왜 이러죠? 식초랑 사이다 넣으면 맛있어진다면서요. 말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식초? 사이다? 그게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냐? 멀쩡한 국물에 그걸 왜 넣어? 아니, 제가 다 봤는데.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몰래 카메라로 훔쳐봤다는 사실을 실토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얼굴이 시뻘개진 채 어버버거리는 며느리를 보며 말수는 속으로 통쾌한 웃음을 삼켰습니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었죠. 결국 그날 저녁 장사는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지수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음식값을 환불해줘야 했고 끓여놓은 50인분의 육수는 모조리 하수구에 버려야 했습니다. 돈이 하수구로 콸콸 쏟아져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며 지수는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기가 발동해서 눈에 핏발이 섰죠. 두고 봐. 이번엔 속았지만 다음엔 절대 안 당해. 기필코 저 노인네의 진짜 비법을 찾아내서 쫓아내고 말 거야. 지수는 분노에 차서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동으로 인해 며느리의 조급증이 더 심해졌고 그것이 결국 며느리를 파멸의 구덩이로 더 빨리 밀어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뒤 지수에게 악마의 유혹과도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 방송국이라고요? 맛집 프로그램이요? 지수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권리금을 2배로 뻥튀기해서 가게를 팔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지수는 몰랐습니다. 그 방송 출연이 자신의 화려한 인생 역전이 아니라 전 국민 앞에서 폐륜을 생중계하게 될 끔찍한 공개 처형의 날이 될 줄은 말이에요. 가짜 레시피 소동으로 50인분의 육수를 몽땅 하수구에 버린 그날 밤, 며느리 지수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돈이 아까워 발을 동동 구르던 지수는 신경질적으로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는 내실로 획 들어가 버렸죠. 말수는 난장판이 된 주방을 홀로 묵묵히 치우며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가게 뒷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아들 진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지만 진호의 얼굴은 취기보다는 삶에 찌든 피로와 고단함으로 흙빛이 되어 있었어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깨지고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늦게 퇴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말수는 행주를 내려놓고 얼른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진호야, 이제 오냐? 밥은? 저녁은 먹었어? 진호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요, 입맛도 없고 그냥 자려고요. 지수는요? 지수는 먼저 들어갔다. 너 꼴이 이게 뭐냐? 얼굴이 반쪽이 됐네. 말수는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잡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귀한 아들이 기가 센 며느리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니는 꼴을 보니 억장이 무너졌거든요. 말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며느리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아들의 소매를 끌었습니다. 이리 와라. 내가 낮에 따로 빼놓은 국물이 좀 있다. 한 그릇 먹고 들어가. 진호는 손사래를 쳤지만 말수는 아들을 억지로 구석진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주방 깊숙한 곳, 며느리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던 진짜 육수가 담긴 뚝배기를 꺼내 불에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축 처져 있던 진호의 코끝이 움찔거렸습니다. 말수는 뚝배기에 밥을 말아 깍두기 한 접시와 함께 아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어서 먹어라. 남들이 줄 서서 먹는 건데 정작 가게 주인인 너가 맛도 못 봐서야 되겠냐?
진호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는지 멍하니 뚝배기를 바라보다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 텅 빈 위장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순간 진호의 멈춰있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단순히 맛있는 국물 맛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기울어 쌀독이 비어가던 시절에 어머니가 끓여주던 바로 그 맛이었으니까요. 시장통에서 버려지는 뼈와 자투리 채소들을 얻어다가 밤새 푹 고아내어 만들어주셨던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맛이었습니다. 엄마, 진호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퍼놓기 시작했는데 씹기도 전에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뚝배기 안으로 툭툭 떨어졌어요. 회사에서의 서름, 아내의 무시, 가장으로서의 무게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서러움이 국밥 한 그릇에 봉인 해제된 것처럼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천천히 먹어. 말수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 큰 아들이 밥을 먹으며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는 어미의 심정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잠옷바람에 지수가 튀어나왔습니다. 지수는 국밥을 먹고 있는 진호와 그 옆에 서 있는 말순을 보더니 눈을 부라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제정신이야? 그게 얼마짜린데 당신이 처먹고 있어? 지수는 다짜고짜 진호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짝 소리가 나게 후려쳤습니다. 진호는 깜짝 놀라 사례가 들려 캑캑거렸지만 지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뚝배기를 뺏으려 들었죠. 내일 팔 물량도 부족해서 난린데 당신이 뭔데 가게 매출을 축내냐고. 당신이 돈 벌어오면 다야? 이 한 그릇 팔면 10,000원이 남는다고. 말수는 기가 막혀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 밥을 먹는데 걱정은커녕 돈 타령을 하며 밥그릇을 뺏으려 드는 며느리의 모습이 짐승보다 못해 보였으니까요. 애미야,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밥 한 술 뜨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 말순이 소리쳤지만 지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빠지세요. 이게 다 돈이라고요. 안 그래도 오늘 어머니 때문에 육수 다 버려서 손해가 얼만 줄 아세요? 빚 갚으려면 허리띠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아주 모자가 쌍으로 속 편한 소리만 하고 있네. 지수는 진우에게 삿대질하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그리고 당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트 가서 무 좀 사와. 배달비 아껴야 하니까 직접 다녀오라고. 알았어? 진우는 밥풀이 묻은 입가를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에게 대들 기운조차 없는지 아니면 어머니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인지 그저 알았어. 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죠. 지수는 뺐다시피 한 뚝배기를 싱크대에 쾅 하고 처박았습니다. 입맛 떨어지게 진짜. 설거지는 어머니가 하고 주무세요. 지수는 획 돌아서서 내실로 들어가 버렸고 다시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가게를 울렸습니다. 홀에는 처량하게 남겨진 모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 못된 며느리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폭발했다가는 가게도 잃고 아들도 이혼남이 되어 빈털터리가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말수는 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진호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다는 것을요. 아내의 모욕을 묵묵히 견디는 것 같았지만 오늘 흘린 그 눈물 젖은 국밥의 맛은 진호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이자 작은 불씨로 남았을 겁니다. 조금만 참아라, 아들아. 애미가 다 되돌려 놓으마. 말수는 텅 빈 뚝배기를 닦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던 가게에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지수가 귀찮다는 듯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육수 다 떨어졌는데요. 네, 어디라고요? 지수의 목소리 톤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지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틀어막더니 수화기 너머의 말을 경청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세상에, 방송국이요? 맛집 프로그램이요? 어머, 당연하죠. 촬영 가능합니다. 언제 오신다고요? 전화를 끄는 지수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환희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지수는 주방에 있는 말순을 향해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대박이에요. 방송국에서 촬영 온대요. 이제 우리 가게 전국 방송 타면 권리금 2배, 아니 3배는 받을 수 있어요. 지수는 춤이라도 출 듯이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귀에는 그 말이 이제 어머니 요양원 보낼 돈이 마련됐어요 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말순은 무표정한 얼굴로 육수통을 저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러냐? 잘 됐구나. 속으로는 서늘한 칼을 갈면서 말이죠. 방송국 촬영이라니 이것이야말로 말순이 기다리던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의 거짓말을 까발리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낼 수 있는 최고의 무대였으니까요. 지수는 벌써부터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사장님. 저번에 가게 보러 오신다고 했죠? 방송 나가면 권리금 5천만 원 더 주셔야 해요. 네, 계약서 준비해 두세요. 말수는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들으며 주머니 속의 팜플렛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꿈에 부풀어 있겠지만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고 평소라면 조용했을 가게 앞은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촬영팀이 도착해 커다란 장비들을 나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게 안은 순식간에 낯선 사람들과 굵직한 전선들, 그리고 눈이 부실 정도로 강한 조명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말수는 주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콩나물을 다듬으며 그 어수선한 풍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 집 안방인 양활개를 치는 방송국 사람들도 낯설었지만 무엇보다 기가 막힌 건 며느리 최지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오늘을 위해 새벽부터 강남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기름 튀고 냄새난다며 질색하던 주방에 무려 수십만 원짜리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풀메이크업을 한 채 서 있었으니까요. 손에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 화려한 네일아트를 뽐내고 있었지만 허리에는 보여주기식으로 하얀 앙치마를 두르고 있는 꼴이 영락없이 소꿉놀이하는 철부지 같았습니다. 지수는 거울을 보며 연신 화장을 고치더니 구석에 있는 말순에게 다가와 싸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절대로 카메라 앞에 나서지 마세요. PD님이 그러는데 화면에 노인네가 왔다 갔다 하면 시청률 떨어진대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쥐 죽은 듯 계시라고요. 알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PD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었지만 지수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입을 열어 자신의 가짜 비법이 들통날까봐 사전에 입단속을 시키는 것이었죠. 말수는 콩나물 대가리를 뚝 따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알았다. 너가 하라는 대로 하마. 말순의 순순한 대답에 지수는 안심한 듯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진작 그러실 것이지. 오늘만 잘 넘기면 어머니도
편하게 살게 해드릴 테니까 협조 좀 잘하세요. 지수가 말하는 편한 삶이 요양원 독방이라는 걸 말수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큐 하는 소리와 함께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오자마자 지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를 쏘아보던 독살스러운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고 성실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생글생글 웃고 있었으니까요.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밝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와, 사장님.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이 대박 국물의 비결이 뭔가요? 미모만큼이나 맛도 훌륭한데요. 지수는 수줍은 척 손으로 입을 가리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과찬이세요. 비결이랄 게 뭐 있나요? 그저 정성이지요. 저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육수를 끓여요. 남들은 미련하다고 하지만 음식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구석에서 듣고 있던 말수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새벽 4시라니요. 그 시간에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던 게 누구였습니까?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팥뿌리를 씻고 육수를 우려낸 건 오롯이 말순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시어머니의 피땀 어린 노력을 자신의 것인 양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뻔뻔함도 정도가 있지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며느리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거짓말쇼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한우 갈비뼈 세트를 카메라 앞에 들어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로지 투뿔일 등급의 최상급 한우만 사용해요.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남는 건 별로 없지만 손님들이 드시고 건강해지시는 걸 보면 그걸로 만족해요. 카메라 감독이 고기의 마블링을 클로즈업했고 리포터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진짜 고기가 좋네요. 역시 대박집은 재료부터가 다르군요. 말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고기는 오늘 촬영용으로 백화점에서 딱 한 팩 사온 것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육수 통 안에서 끓고 있는 건 말순이 시장에서 얻어온 자투리뼈와 며느리가 쓰레기라며 버리려 했던 팥뿌리, 북어 대가리였습니다. 지수는 프리미엄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진행될수록 지수의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심지어 주방 벽에 걸린 낡은 국자를 가리키며 눈시울까지 붉히는 연기를 펼쳤거든요. 이 국자가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이제는 제가 도맡아 하고 있지만 이 국자를 잡을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끓입니다. 말수는 더 이상 듣고 있기가 거북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편찮으시기는커녕 멀쩡히 살아서 바로 뒤에 앉아 있는데 전 국민 앞에서 시어머니를 병든 노인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촬영 현장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던 한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총책임자인 강 PD였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전국의 맛집이란 맛집은 다 돌아다닌 베테랑 중의 베테랑으로 척하면 척하고 맛을 감별해내는 절대 미각의 소유자로 유명했습니다. 강 PD는 팔짱을 낀 채 지수를 빤히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지수는 PD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져서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PD님. 제가 좀 융통성이 없어서요. 호호. 그럼 그 정성이 들어간 국물, 제가 한번 맛봐도 될까요? 시청자들에게 맛 표현을 좀 리얼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지수는 자신만만하게 국자를 들고 육수통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차피 지금 끓고 있는 건 시어머니가 새벽에 몰래 만들어둔 진짜 육수였으니 맛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지수는 뜨끈한 국물을 뚝배기에 담아 강 PD 앞에 대령했습니다. 자, 드셔보세요. 한우의 깊은 풍미가 느껴지실 거예요. 강 PD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천천히 떴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스태프와 지수, 그리고 구석의 말순까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 PD는 국물을 입에 넣고 눈을 감은 채 한참 동안 음미했습니다. 지수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강 PD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죠. 어서 맛있다고 말해. 대박이라고 말하라고. 그래야 권리금이 오르지. 지수의 머릿속은 온통 돈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강 PD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감탄이나 칭찬 대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강 PD는 다시 한번 국물을 떠먹어 보고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네, 어떠세요? 끝내주죠? 아까 분명히 오로지 한우뼈로만 국물을 낸다고 하셨죠? 네, 당연하죠. 최고급 한우요. 지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강 PD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알기로 한우뼈만 고아내면 이런 맛이 날 수가 없거든요. 한우 특유의 기름진 고소함은 있는데 이 국물은 뭐랄까? 훨씬 더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강해요. 마치 해산물 육수처럼요. 지수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아, 그게. 제가 핏물을 워낙 잘 빼서 깔끔해서 그럴 거예요. 제가 손질을 엄청 꼼꼼하게 하거든요. 지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둘러댔지만 강 PD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 PD는 주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수사관처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핏물을 뺀다고 해서 고기 육수에서 바다 향이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아까 새벽 4시부터 끓이셨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그런데 사장님 손이 너무 곱네요. 새벽부터 찬물에 핏물 빼고 무거운 뼈 나르면서 일한 사람 손치고는 네일 아트가 하나도 안 까졌어요. 마치 방금 미용실 다녀온 분처럼요. 순간 촬영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스태프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카메라 감독은 줌을 당겨 지수의 당황한 얼굴과 화려한 손톱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다가 이내 사색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겁니다. 아니, 제가 관리를 잘해서. PD님, 왜 자꾸 꼬투리를 잡으세요? 맘만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지수는 되려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강 PD는 헛웃음을 지으며 주방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맛있으면 그만이죠. 하지만 시청자들을 속이는 건 안 됩니다. 저는 이 맛의 진짜 비결이 궁금할 뿐입니다. 한우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들어간 겁니까? 강 PD는 싱크대 아래쪽, 지수가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구석진 수납장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지수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거긴 열지 마세요. 개인적인 물건들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 PD가 수납장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말순이 새벽에 육수를 끓이고 미쳐버리지 못한, 아니 나중에 다시 쓰려고 아껴둔 검은 비닐봉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 PD는 봉지를 꺼내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팥뿌리와 퉁퉁 부른 북어 대가리, 그리고 말린 밴댕이들이 들어있었죠.
강 PD는 봉지를 들어 보이며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뭡니까? 이게 사장님이 말씀하신 최고급 한우입니까? 지수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싱크대를 붙잡고 주저앉을 뻔했으니까요. 모든 시선이 지수에게 집중된 그 숨막히는 순간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말순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말순은 앞치마 주머니 속에 고이 접어둔 요양원 팜플렛과 계약서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며느리의 가식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 지금이야말로 말순이 나설 차례였습니다. 말순은 뚜벅뚜벅 소리를 내며 카메라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며느리 눈치나 보는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다가오는 시어머니를 보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말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거짓된 쇼를 끝내고 진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촬영장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강 PD의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는 지수에게는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아 보였죠. 지수는 사색이 된 얼굴로 손을 내저으며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PD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그래요. 쓰레기예요. 어머니가 치매기가 좀 있으셔서 버려야 할 음식 쓰레기를 자꾸 모아두시는 버릇이 있거든요. 제가 갖다 버리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기어이 저기다 숨겨두셨나 봐요. 더러운 거니까 얼른 이리 주세요. 지수는 뻔뻔하게도 시어머니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가며 상황을 모면하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강 PD의 손에서 봉지를 낚아채려고 손을 뻗었죠. 하지만 강 PD는 지수의 손을 가볍게 피하며 봉지를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강 PD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쓰레기라고요? 사장님 눈에는 이게 쓰레기로 보입니까? 강 PD는 봉지 안에 손을 넣어 바싹 마른 팥뿌리와 북어 대가리를 한 줌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코에 갖다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게 썩은 냄새입니까? 아니면 잘 마른 건어물의 구수한 향입니까? 강 PD는 지수의 코앞에 재료들을 들이밀었습니다. 지수는 엉겁결에 코를 킁킁거렸고 며칠 전 자신이 맡았던 그 촌스러운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강 PD는 카메라를 향해 재료들을 보여주며 진지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건 쓰레기가 아닙니다. 팥뿌리는 국물의 잡내를 없애고 시원한 맛을 내는 최고의 향신 채소고 북어 대가리는 감칠맛의 폭탄입니다. 밴댕이는 국물에 깊이를 더해주고요. 요즘 식당들은 귀찮다고 캡사이신이나 조미료만 들이붓는데 여기는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맛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강 PD의 설명에 촬영 스태프들과 구경하던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와, 역시 맛집은 다르네. 저게 진짜 비법이었구나. 분위기가 반전되자 지수는 당황해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강 PD는 다시 지수를 쏘아보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사장님, 아까 새벽 4시부터 직접 끓이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본인이 끓이는 육수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를 쓰레기라고 부릅니까? 이건 사장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게 지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버리려 했던 그것들이 사실은 대박 맛집의 1등 공신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까요. 강 PD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거짓말로 방송 타서 돈 좀 벌어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저희 프로그램은 그런 사기극 안 찍습니다. 카메라 끄세요. 철수합시다.
강 PD의 단호한 철수 명령에 촬영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스태프들이 주섬주섬 장비를 챙기기 시작하자 지수는 이성을 잃고 강 PD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PD님, 안 돼요. 잠깐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긴장해서 말실수한 거예요. 다시 찍어요, 네. 우리 가게 망한다고요. 지수는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그 눈빛은 반성이 아니라 놓쳐버린 돈에 대한 집착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있던 박말순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수의 뒤로 걸어 나왔습니다. 말순의 손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고 앙다문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말순은 며느리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 강 PD를 향해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PD 양반, 아직 카메라 끄지 마시게. 강 PD와 지수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화풀이라도 하듯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좀 빠져요. 노인네가 나서서 일 다 망쳐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리 안 가요? 지수는 말순을 거칠게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수의 팔을 뿌리치고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서서 카메라 감독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찍으시게. 이 가게의 진짜 비법이 뭔지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말순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카메라 감독은 얼떨결에 다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고 있던 종이들을 탁자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내 며느리의 진짜 비법이다. 지수는 탁자에 놓인 종이를 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안 돼. 지수가 종이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강 PD가 한 발 앞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강 PD는 종이에 적힌 내용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매매 계약서, 권리금 1억 5천만 원, 금매 조건. 강 PD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늘 요양원 입소 상담 신청서, 대상자 박말순, 특이사항 가족 면회 사절. 강 PD가 내용을 읽어 내려갈수록 가게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스태프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지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말순은 주저앉은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피 끓는 한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냐? 내 육수 비법 훔쳐서 방송 타고 가게값 올려서 팔아먹으려던 게 오해냐? 그것도 모자라서 멀쩡한 시어미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가두려던 게 오해란 말이냐? 말순의 호통 소리가 가게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들 굶겨가며 모은 돈으로 차려준 가게다. 그런데 너가 감히 나를 버려? 쓰레기는 팥뿌리가 아니라 사람 탈을 쓰고 시어미를 내다 버리려던 바로 너다. 말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자 자식같이 믿었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처절한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쏟아내는 경멸 어린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카메라는 이 모든 상황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대박 맛집 사장님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리려 했던 폐륜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던 겁니다. 강 PD는 싸늘한 표정으로 팜플렛을 지수 앞에 던졌습니다. 방송은 나갈 겁니다. 맛집 소개가 아니라 사회 고발 프로그램으로 말이죠. 전 국민이 사장님의 이 기막힌 효심을 알게 되겠네요.
지수는 으앙 하고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수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했고 어떤 손님은 먹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더러워서 못 먹겠네. 저런 사람이 만든 음식을 어떻게 먹어? 할머니 불쌍해서 어떡해.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가게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엉망이 된 가게 한복판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장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썩은 살을 도려낸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에 달려있던 종이 딸랑하고 울리더니 헐레벌떡 뛰어온 아들 진호가 들어섰습니다. 진호는 엉망이 된 가게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아내, 그리고 서슬퍼런 표정으로 서 있는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요양원 팜플렛이 진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호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딸랑. 경쾌하게 울린 문종 소리와는 달리 가게 안으로 들어선 진호의 발걸음은 납 덩어리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호출을 받고 조퇴까지 하고 달려온 참이었죠. 아내 지수가 아침에 방송국에서 촬영 오니까 당신도 빨리 와서 인터뷰 준비해 라고 닥달했기 때문입니다. 진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억지 미소를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선 순간 진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화기애애한 촬영 현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쑥대밭이 된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조명은 꺼져 있었고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한복판에는 아내 지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고 그 앞에는 어머니 말순이 서슬퍼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우의 발치에 굴러다니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아까 뺏으려다 놓친 말순이 폭로했던 바로 그 요양원 팜플렛이었죠. 진우는 홀린 듯 허리를 굽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진우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요양원 입소 상담 신청서, 대상자 박말순, 특이사항 가족면회 사절 조건 선택 시 할인. 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글자를 읽고 또 읽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떨어진 매매 계약서에는 가게 권리금으로 해외 이민을 준비하려던 계획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일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왜 그토록 가게 매출에 집착했는지, 왜 어머니를 주방에서 쫓아내려 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가자며 인감도장을 요구했는지 말이에요. 그건 여행이 아니라 어머니를 고려장 지내러 가는 편도 티켓이었던 겁니다. 으악! 진우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라질 정도로 구겨졌고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핏대가 섰습니다. 진우는 성큼성큼 걸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지수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최지수, 이게 사실이야? 너 정말 우리 엄마한테 이러려고 했어? 지수는 남편의 귀신 같은 형상에 겁을 먹고 딸꾹질을 하며 변명했습니다. 아, 아니야 여보. 오해야.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그래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는 그냥 상담만 받아본 거야. 다 당신이랑 어머니 위해서 그런 거라고. 지수는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진호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가게 파는 건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어머니 모시고 해외 나가서 살면 좋잖아. 내가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야. 닥쳐. 그 더러운 입 다물지 못해. 짝! 가게 안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남에게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아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던 순둥이 진호가 지수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인 겁니다.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고개는 돌아갔고 뺨에는 시벌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죠.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진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편하게 살아? 어머니를 요양원 독방에 가둬놓고 면회도 안 가는 게 편하게 사는 거야? 그게 나를 위한 거야? 진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제 내가 먹은 국밥. 그거 너가 돈 아깝다고 뺏으려던 그 국밥. 그거 우리 엄마가 끓여준 거야. 너는 쓰레기라고 버렸던 재료로 엄마가 밤새 끓여서 나 먹인 거라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너는 뒤에서 엄마를 팔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어? 진호의 목소리는 처절한 울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못난 아들이었는지, 얼마나 바보 같은 남편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의 구박을 받으며 새벽 찬바람을 맞고 육수를 끓일 때 자신은 내실에서 따뜻하게 잠이나 자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지수는 퉁퉁 부은 볼을 감싸 쥐고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말했어? 노인네가 주책맞게 굴리까 그렇지. 당신 빚 갚아주려고 그런 거잖아. 나 아니면 이 가게 누가 살리는데? 당신이 살릴 거야? 능력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손찌검이야. 지수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 썩어 빠진 정신머리는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때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강 PD가 카메라 감독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은 고스란히 렌즈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애정이나 미련은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그래, 나 능력 없어. 그래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려고. 진호는 바닥에 떨어진 요양원 팜플렛을 지수의 얼굴에 획 집어 던졌습니다.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그리고 이혼 서류 준비해. 위자료 청구는 내가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이혼? 당신 미쳤어? 내가 이 가게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가 키운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키운 거지. 너는 숟가락만 얹었고 그마저도 더러운 욕심으로 엎어버렸잖아. 더 이상 내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꺼져. 당장 안 나가. 진호의 호통 소리가 가게가 떠나가라 울렸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믿었던 남편이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주변을 둘러보니 손님들은 꼴 좋다, 천벌 받았다며 수군거리고 있었고 방송국 스태프들은 싸늘한 눈빛으로 자신을 찍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성공한 사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전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을 페륜녀의 낙인만 남게 된 겁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소송할 거야. 내 집은 내놔. 지수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강 PD가 조용히 다가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사장님,
아까 계약서랑 요양원 서류, 그리고 본인이 육수 직접 끓였다고 거짓말한 영상까지 저희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송하시면 이 증거 자료들 법원에 제출해 드릴 테니 어디 한번 해보시죠. 아마 사기죄랑 노인 학대 미수까지 추가될 것 같은데. 강 PD의 팩트 폭격에 지수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곳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분하다는 듯 바닥을 한번 쿵 치고는 핸드백을 챙겨 들고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해 질질 끌리는 뒷모습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얼씬도 하지 마. 진호는 닫힌 문을 향해 마지막으로 소리치고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대신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과 슬픔이 뒤섞인 묘한 공기였죠. 진호는 무릎으로 기어가 어머니 말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말순은 멍하니 서서 떨고 있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진호는 어머니의 발등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당하는 줄도 모르고 나는 바보같이 잠이나 자고 엄마 버리려고 한 것도 모르고 흐흑.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말순의 양말을 적셨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아들에게 서운했던 마음, 억울했던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자식에 대한 안쓰러움만 남았습니다. 아니다. 너가 알았으면 됐다. 너가 내 편 들어줬으면 그걸로 됐다네. 말순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드디어 아들을 되찾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손님들 중 몇몇은 훌쩍거리며 눈물을 훔쳤고 강 PD도 씁쓸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끄다고 손짓했습니다. 가게는 엉망이 되었지만 말순과 진호 모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졌던 며느리의 흔적을 지워내고 진짜 가족의 사랑과 정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진호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지 않겠다고. 이 가게는 며느리의 것이 아니라 오롯이 어머니 박말순의 것이라는 걸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이죠. 며느리 최지수가 쫓겨나고 폭풍 같았던 촬영이 끝난 뒤 가게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지수가 걸어놓았던 프리미엄 한우 현수막은 반쯤 뜯겨져 너덜거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박말순과 진호 모자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가벼운 마음으로 가게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양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게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지수의 허영심 덩어리들을 하나씩 뜯어냈습니다. 엄마, 이것들 다 버릴게요. 가짜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진호는 지수가 비싼 돈을 주고 달았다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부터 거짓말이 적힌 메뉴판까지 모조리 떼어내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말순은 빗자루질을 하며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싹 다 버려라. 속이 다 시원하다. 텅 비어버린 벽면이 허전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말순의 눈에는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하고 후련해 보였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남기고 간 탐욕의 때를 벗겨내고 본래의 소박하고 정직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신성한 의식 같았거든요. 일주일 뒤 드디어 방송이 나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말순과 진호는 텅 빈 가게에 앉아
텔레비전 앞을 지켰습니다. 사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촬영장이 엉망진창이 되고 폐륜 소동까지 벌어졌으니 혹시나 가게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영영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긴장해서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돼서 범죄자처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욕하면 어떡하죠? 괜찮다. 죄 지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왜 숨냐? 그냥 있는 그대로만 나오면 된다. 말수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프로그램의 로고가 뜨고 화면 속의 가게의 모습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의 내용은 모자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 PD는 약속대로 거짓 없는 방송을 만들었지만 그 방향은 자극적인 폭로전이 아니라 진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화면은 새벽 4시 며느리 몰래 나와 팥뿌리를 씻고 육수를 끓이는 말순의 굽은 등과 거친 손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잔잔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뒤에 숨겨진 진짜 보물은 며느리가 쓰레기라며 버리려 했던 이 투박한 재료들과 어머니의 50년 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지수의 얼굴은 흐릿하게 처리되었지만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 육성이나 강 PD에게 혼나는 장면은 적나라하게 나갔습니다. 특히 말순이 요양원 팜플렛을 던지며 호통치는 장면은 비장한 음악과 함께 나가서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아들 진호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장면이 나가면서 자막에는 뒤늦은 참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진호는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저 방송 부끄럽지 않게,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게 진짜 잘할게요. 진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말순이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빼꼼히 열어보니 놀랍게도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호기심에 온 뜨내기 손님들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멀리서 찾아온 진심 어린 응원군들이었죠. 손님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우르르 들어와 말순의 손을 잡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방송 잘 봤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심하셨어. 내가 그 며느리년 혼나는 거 보고 속이 다 시원하더라. 할머니, 저 국밥 특으로 주세요. 돈줄 내드리러 왔어요. 여기저기서 응원과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손님은 요양원 팜플렛 이야기를 꺼내며 혀를 찼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정하신 분을 치매 환자라고 속이려 했다며? 천벌 받을 년 같으니라고. 할머니, 이제는 아드님이랑 행복하게만 사세요. 말수는 쏟아지는 관심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앞치마에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인테리어나 가짜 한우가 아니라 말순이 지켜온 정직한 땀방울과 진심을 알아봐 주었으니까요. 주방에서는 진호가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본격적으로 어머니 밑에서 일을 배우기로 결심했거든요. 하지만 양복쟁이로만 살던 진호에게 주방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뜨거운 육수 통 앞에서 불 조절을 하느라 얼굴은 벌겋게 익었고 무거운 뼈를 나르느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진호가 뚝배기를 옮기다 손을 대어 귀를 잡고 펄쩍 뛰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조심 좀 하지. 그게 얼마짜린데?
라고 타박했을 테지만 말수는 빙그레 웃으며 다가와 아들의 손에 찬물을 부어주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다. 나도 너 나이 땐 손이 성할 날이 없었었네. 그래도 우리 아들 폼은 좀 나는데 엄마한테 배우려면 아직 멀었죠. 그래도 안 쏟았으니까 다행이죠? 진호는 멋쩍게 웃으며 다시 앞치마 끈을 조여맸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회사에서 상사 눈치 보며 억지로 웃던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보람이 느껴졌으니까요. 무엇보다 자신이 끓인 국밥을 손님들이 맛있게 비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진호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게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지수가 지어놓았던 겉멋든 영어 간판이 쿵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진호가 직접 붓글씨로 쓴 투박하지만 힘있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말순네 진국. 가게 이름이 바뀌자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야 가게가 제 주인을 찾은 것 같다면서요. 한편 쫓겨난 지수에게서는 며칠 내내 협박 문자와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자기 지분을 내놓으라느니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느니 악을 썼지만 진호는 단호했습니다. 방송에 나간 영상과 강 PD가 보내준 원본 파일들을 변호사에게 넘겼고 이혼 소송과 함께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거든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수가 친정에서도 쫓겨나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는데 말수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저 혀만 한 번쯤 차고 말았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되자 가게는 더욱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진호는 이제 제법 능숙한 솜씨로 토렴을 할 줄 알게 되었고 말수는 카운터에 앉아 흐뭇하게 아들을 지켜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육수 맛 좀 봐주세요. 간이 좀 짠가요? 진호가 국자를 들고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이 국물을 맛보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됐다. 아주 딱 좋다. 이제 나 없어도 되겠다. 에이, 무슨 소리세요? 엄마 손맛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100년은 더 배워야 해요. 진호의 너스레의 가게 안은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던가요? 말순네 가게는 모진 풍파를 겪어낸 뒤 그 국물 맛처럼 더욱 깊고 진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가 안정되자 이제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작은 나눔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동네 독거노인들을 초대해 무료로 국밥을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늙은이를 짐짝 취급하며 버리려 했지만 말수는 그 늙은 몸으로 다시 일어서서 세상에 온기를 나누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박말순이 세상에 복수하는 방식이자 가장 멋지게 승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4번이나 바뀌어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왔고 가게 앞 가로수에는 연두빛 새싹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그날의 사건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은 말순네 진국이라는 가게뿐만 아니라 박말순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가게를 채우고 있는 공기의 온도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곳은 며느리 최지수의 날선 목소리와 시어머니의 눈치 보는 숨소리, 그리고 돈 냄새를 쫓는 탐욕만이 가득해 들어서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구수하게 끓고 있는 육수 냄새가 먼저 코끝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고 그 뒤로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와 활기찬 기운이 썰물처럼 밀려 들어왔으니까요.
박말수는 카운터 의자에 앉아 주방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조리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에 두건을 쓴 아들 진호가 비지땀을 흘리며 육수통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넥타이에 목이 졸린 채 양복을 입고도 어깨가 축 처져 있던 무기력한 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호는 이제 뜨거운 증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국자를 휘젓는 어엿한 국밥집 사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육수 색깔 한번 봐주세요. 오늘따라 황금색이 아주 제대로 우러난 것 같아요. 진호가 어린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외치며 국자 가득 국물을 떠서 보여주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걸어가 국물의 빛깔과 향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맑으면서도 깊은 갈색이 도는 국물에서는 밴댕이와 팥뿌리 그리고 북어대가리가 온몸을 녹여낸 진한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말순이 짐짓 엄한 표정으로 맛을 보고는 이내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됐다. 아주 훌륭해. 이제는 내가 없어도 되겠다. 하산해도 되겠어. 에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손맛 따라가려면 아직 100년은 더 배워야죠. 저는 영원한 어머니 보조라니까요. 진호는 너스레를 떨며 말순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손길에서 아들의 진심이 느껴져 말순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진호는 10년 넘게 다니던 번듯한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험한 주방 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손을 대기도 하고 무거운 뼈를 나르다 허리를 삐끗하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속죄이자 가장으로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였습니다. 오전 11시 가게 문을 열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었지만 가게 밖은 벌써부터 웅성거리는 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오늘은 말순이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어르신 무료 점심 나눔 행사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지수는 노인네 냄새가 난다며 질색하고 문전박대했던 분들이었지만 말순에게는 그 누구보다 귀하고 반가운 손님들이었습니다. 말순이 가게 문을 활짝 열자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일주일 동안 이 국밥 생각나서 혼났어. 밥맛이 없다가도 여기만 오면 두 그릇을 비운다니까. 박 여사 얼굴이 더 좋아졌네. 역시 사람이 마음을 곱게 쓰고 사니까 얼굴에서 광이 나.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부터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까지 말수는 한 분 한 분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잡을 때마다 말수는 자신의 지난날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오늘은 도가니를 듬뿍 넣고 푹 고았으니 국물 남기지 말고 다 드시고 가세요. 모자라면 얼마든지 더 드릴 테니까요. 가게 안은 순식간에 만석이 되었고 후루룩 국밥을 넘기는 소리와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던 한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그 소식 들었어? 그 예전 며느리 말이야. 말순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 없는 이름, 최지수. 손님은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글쎄, 저기 아랫장터 국밥집에서 설거지하고 있다더구만.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나 봐. 사람이 참, 죄짓고는 못 사는 법이야. 말수는 묵묵히 행주질만 했습니다. 소송은 길고 치열했지만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지수는 폐륜과 사기 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빈털터리가 되었고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결국 밑바닥 생활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그토록 더럽다며 무시했던 설거지와 주방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생무상 그 자체였습니다. 진우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주방에서 잠시 동작을 멈췄지만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국자를 휘저었습니다. 말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그래, 그게 세상의 이치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지. 부디 그곳에서는 땀 흘려버는 돈의 귀함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것은 통쾌한 복수심이라기보다는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이 되자 말수는 앞치마를 벗고 가게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평상 위에는 팥뿌리와 북어 대가리 그리고 무청 시래기가 채반에 널려 꾸덕꾸덕하게 마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며느리가 쓰레기통에 처박으려 했던 바로 그 보물들이었죠. 말수는 잘 마른 북어 대가리 하나를 집어들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은 퀭하고 입은 쩍 벌어진 볼품없는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친 늙은 자신의 얼굴과 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못생기고 비쩍 마른 것들이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 제 몸을 흐물흐물하게 녹여내야만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깊고 시원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을요. 젊음은 싱그럽고 예쁘지만 늙음은 추한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끓일수록 진해지는 육수처럼 우리네 인생도 시련을 겪고 나이 들어갈수록 더 짙은 향기를 낸다는 것을 말수는 지난 1년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는 쓰레기가 아니었다. 아직 펄펄 끓을 수 있는 누구보다 진한 국물을 낼 수 있는 진짜 백이었다. 말순의 입가에 잔잔하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 세월 며느리의 구박에 숨죽여 살며 스스로를 뒷방 늙은이라고 비하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쓸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재료를 품게 되는 일이란 걸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겁니다. 말수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마치 먼저 떠난 남편이 환하게 웃어주는 얼굴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말수나 장하다. 정말 잘했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진우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빨리 좀 와봐요. 방송국에서 전화 왔어. 말수는 깜짝 놀라 뒷마당을 벗어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수화기를 든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네. 작가님, 어머니 지금 오셨어요. 엄마, 저번에 우리 가게 나왔던 방송 있잖아.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대. 출판사? 거기가 뭐 하는 데냐? 책 만드는 데잖아. 엄마 인생 이야기로 에세이를 내고 싶대. 제목도 벌써 정했대. 육수 끓이는 어머니라고. 말수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같은 까막눈 할망구가 무슨 책을 낸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에이, 엄마가 말로 하면 작가님이 다 받아 적어서 써주신대. 엄마,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 되는 거야. 진우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고 식사하던 손님들도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사장님 축하해요. 책 나오면 내가 제일 먼저 사서 볼게. 박 여사, 이제 유명해져서 우리 모르는 척하면 안 돼. 말수는 얼굴이 빨개져서 손사래를 쳤지만 가슴속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70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진우 엄마로, 그리고 구박받는 시어머니로만 불리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 박말수는 주민등록증 속에나 박제된 죽은 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내 이름 석자가 세상 밖으로 나와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어난 꽃처럼 말이죠. 말수는 앞치마 끈을 다시 단단히 조여매고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거대한 육수통 앞 파란 가스불이 후욱 소리를 내며 힘차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국자를 들고 끓어오르는 육수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전국의 수많은 시니어들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자식 눈치를 보며 숨죽여 울고 있을 또 다른 박말순들에게 늙고 병들었다고 스스로를 짐짝 취급하며 한숨 쉬고 있을 동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기죽지 마시오. 당신은 절대 쓰레기도 짐짝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모진 세월은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지고 귀한 육수 재료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고 천대하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마시오. 뜨거운 불 속에서도 꿋꿋하게 제 맛을 우려내는 저 북어 대가리처럼 당신의 인생도 지금부터가 진짜 진국이니까요. 자식들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몰라주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인생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만인 것을요. 주방에서는 보글보글 육수 끓는 소리가 경쾌한 음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냄새가 가게를 넘어 골목 어귀까지, 아니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큰 국자를 들어올려 끓어오르는 국물을 확인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그곳에는 지난날의 서름도 아픔도 모두 녹아내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희망이 되어 끓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맛있게 끓여볼까? 내 인생 아직 한창이다. 말순의 활기찬 목소리와 함께 말순네 진국의 오후 장사가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제2막은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저 가스불처럼 아주 뜨겁고 강렬하고 무엇보다 맛있게 말입니다. 쓰레기 취급받던 팥뿌리가 진한 육수가 되듯 우리네 인생도 모진 풍파를 견뎌내야 비로소 진짜 맛이 나는가 봅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순 할머니처럼 절대 기죽지 마세요. 선생님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진국이니까요.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육수 재료가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